안녕하십니까. 예, PMP 잉글리시의 김한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 뒤쪽으로 갈수록 단어들이 조금씩 까다로워지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단어에서 봤던 단어들, 자, 이런 단어를 응용할 수 있는 동의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파트 1 단어들 또 잊어버리신 거 있나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연결시켜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455부터 나갑니다. 자, 그는 주장한다. argue죠. argue 주장한다. 뭘 주장합니까? The administration. 행정부가, 정부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 어떤 alternative를 하면 대안이거든요. 바꾸다. 원래 alter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바꾸다 그런 뜻이거든요. change 뜻입니다. 헷갈리면 되고 alter, 얘는 TAR은 재단이란 뜻입니다. 재단. 얘는 재단의 뜻이고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재단을 alter라고 쓰고 이때 위에 면 저걸로 양자택 겠죠. 따라서 정부에서 찾아야 된다. alternative는 어떻습니까? 대안이죠. 그러니까 revenue죠. 따라서 다른 데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입원을 찾아야만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부에서 기존의 세입원으로는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입원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 소스는 근원이고요. alternative는 대안의 뜻이 있고요. 잘 쓰는 말인데 얘는 alternative는 실제로 회용사로서 대안의 뜻도 있고요. 명사로 쓰면 어떻습니까? 대안. 말 그대로 대안이 있어요. 그렇죠? We have no alternative.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이런 말 쓸 때 대안을 뭐라고 합니까? alternative를 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alternative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장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argue 주장하다요. 우리가 insist나 주장이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nsist나 argue처럼 주장이 나오면 뒤에 뭘 쓰게 돼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should를 쓰게 돼 있습니다. should를 쓰거나 should를 쓰지 않으면 동사 원형을 쓴다고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should나 뭐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으니까 must를 동일하게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주장하다 할 때 조금 조심할 점이 수능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나왔었던 거고요. 주장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는 should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요. 만약에 뭐 했었다라고 주장할 때 나는 과거 이런 일을 했었어 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should를 쓰는 게 아닙니다. 과거면 과거,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 이렇게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이 argue, 주장하다 동사의 특징입니다. 조심하셔야죠. 수능에 잘 등장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주장하다고 할 때 어떤 걸 주장할 것인가? 미래에 뭐 할 걸, 이걸 해야 된다를 주장할 때는 should 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을 쓰는 거고요. 예전에 뭐 했었다고 주장할 때는 뭘 쓴다는 거? 과거를 쓴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능 출제 포인트니까요. 456번 갑니다. A poll shows that. 이때 poll은 여론조사죠. 여론조사를 public poll이라고 씁니다. 따라서 poll이라는 단어는 여론조사고요. 여론조사할 때 poll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overwhelming majority. 압도적인 뜻이죠. overwhelm. 넘어서는 거거든요. overwhelm. 넘어서는 것 따라서 overwhelming 하면 압도적인 다수가, majority는 다수죠, 여러분들. 메이저가 주요한의 뜻이고요. 아시다시피 반대말이 뭡니까? 마이너가 되고요. 작은 사소한 할 때 뭘 씁니까? 마이너를 쓰지 않습니까? majority라고 ITY를 쓰면 어떻습니까? 다수가 되고요. minority 쓰면 어떻습니까? 소수가 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여론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is in favor of, be in favor of, be in favor of 무슨 뜻입니까? 찬성한다 그런 뜻이죠. 선호하다, 좋아하다 뜻이거든요. 찬성하고 있습니다. be for겠죠. 비동사 플러스 for나 say for는 찬성 발언을 하다. 압도적인 다수가 뭘 찬성한다는 거? 입법이죠. legislation 하면 어떻습니까? 법을 만드는 거. 그런 법을 만드는 거. legal 하지 않습니까? leg나 legal, 합법적인 할 때 legal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lego는 모아놓는 거예요. collect나 leg나 lec는 모으다 뜻이니까 여러 가지 판례를 모아서 만든 법. 미국 법은 보통 판례를 모아서 만든 법이니까 이런 법들을 legislation, 그 법의 입법을 어떻습니까?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in favor of는 뭐하다? 예, 뭐뭐를 선호하다. 찬성하다 할 때 뭘 씁니까? 누구 편이다 할 때 in favor of를 씁니다. 오케이. 457번 갑니다. The cops, 그 경찰이죠. cops는 우리 two cops 있었지 않습니까? cops는 경찰이고요. police입니다. 경찰은 지금 찾고 있다. search for, 찾죠? be in search of 뜻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명사로 쓰면 search가 be in search of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엇을 찾고 있다. 동사로 쓰면 search for를 쓰고요. 경찰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클루, 단서를. 클루는 단서죠.
키란 말이겠죠.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단서할 때 tool 쓰는 것도 잘 보시고요. 뭐뭐에 대한 단서. 그 잔혹한 brutal이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잔혹한 할 때 brutal 씁니다. cruel이죠. 정말 잔인한 어떻습니까? 그 살인사건, murder 하면 살인사건이고요. 그 잔혹한 살인사건을 어떻습니까? murder란 말을 씁니다. 그렇죠? 뒤에다 er를 쓰면 murderer.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 잔혹한 살인사건에 어떻습니까? 단서를 지금 찾고 있다. 됐죠? 오케이, 넥스트. 418번입니다. 그 남자는 번듯이었다. 뭐 있으면 틀림없다. insane였죠? 미친 겁니다. sane이란 단어가 원래 sane이란 단어가 건강한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sanitary 쓰면은 이제 좀 어려운 단어들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sanitary 쓰면 어떻습니까? 위생상의 뜻이지 않습니까? 위생의 우리 건강의 그런 뜻이 sanitary입니다. 따라서 sane이란 단어는 어떻습니까? 제정신이라는 뜻이 sane이 되고요. in을 붙이면 insane는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미친 뜻이 됩니다. 그 남자는 미쳤으면 틀림없어. 그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 distinguish A from B 나옵니다. A와 B를 구분하다 할 때 뭘 씁니까? distinguish, sting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찔러서 제거하는 거, 서로 나누는 거, 찔러서 이쪽으로 보내고, 찔러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나누는 걸 distinguish 씁니다. 구분하다 할 때 distinguish 또는 어떻습니까? 구별하다. tell A from B, know A from B 이런 말을 씁니다. tell도 말하다 뜻 말고 구분하다. know도 알다 뜻 말고 구분하다. A from B를 쓰면 A와 B를 구분하다 할 때 distinguish A from B, tell A from B, know A from B란 말 씁니다. between을 쓰면 distinguish between A and B를 쓰기도 하고요. 그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와 뭐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어요. 그는 vice란 말은 악덕한 것이지 않습니까? 악을 vice라고 쓰고요. virtue는 어떻습니까? 미덕, 좋은 점을 virtue라고 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좀 조심할 게 virtue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virtue는 어떻습니까? 덕이란 뜻이거나 미덕이요. 아름다운 미덕을 가리킬 때 뭘 씁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가리킬 때 미덕을 virtue라고 씁니다. 그 사람의 뭡니까? 장점을 보여줄 때도 뭘 씁니까? 우리 보통 virtue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점이나 그 사람의 미덕을 우리는 virtue라고 쓰고요. 조심할 게 vice는 어떻습니까? 악덕이거든요. 악덕. 좋지 못한 점이나 악덕한 점 있지 않습니까? 부덕함을 vice라고 씁니다. 혹은 우리가 vice president 쓰게 되면 어떤 직책에 대해서 대통령이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 밑에 딸려있는 부통령을 보통 뭐라고 씁니까? vice president 이런 말 씁니다. 그렇죠? 물론 이때 vice는 어떻습니까? 예, 어떤 악덕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정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뭘 씁니까? vice란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어찌됐든 virtue는 미덕이고요. vice는 좋지 못한 악덕이란 걸 체크하시고요. 그 남자는 미쳤음에 틀림없어요. 그는 이렇게 악과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virtue와 vice. 그리고 형용사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virtue 형용사는 virtuous입니다. 발음을 조심하라고요. virtuous. 얘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어떻습니까? vice를 조심하라고. vice는 형용사가 뭐가 됩니까? vicious가 됩니다. vicious. 조금 다르죠? vicious가 되니까 조심하시고. 덕이 있는 할 때 virtuous. 그 사람 사악해요 할 때 vicious나. 사악한이란 말 쓸 때 wicked란 말도 있어요. 그렇죠? wicked. 사악한. 이런 말들을 조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458번 맞고 459번 갑니다. 459번 갑니다. The fingerprints left on the weapon correspond with the suspect. 나왔네요. 그렇죠? fingerprints left 보시면 left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correspond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처럼 보이는 게 left가 하나 더 있고 뭐 있습니까? correspond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이것이 뭐가 됩니까? pp가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fingerprint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프린트 지문이지 않습니까? 지문은 어떤 지문입니까? 남겨진 on the weapon. 그 무기의 weapon은 무기죠. nuclear weapon은 핵무기 하듯 뜻했습니까? 앞에 nuclear 쓰면은 핵무기. nuclear weapon 하면은 핵무기듯이 어떤 무기를 가리킬 때 weapon 쓰고요. 그 무기 위에 남겨진 지문은 correspond with 일치한다 그런 뜻이죠. correspond 무슨 뜻입니까? 뭐뭐과 일치하다. 이런 말인데요. 원래 correspond는 어떻습니까? 1번은 자, 서로서로 코니까 함께 respond 어떤 것을 주고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신을 왕래하다, 편지 교환하는 걸 편지 교환하다 할 때 뭘 씁니까? correspond입니다. 편지 교환하다가 correspond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지를 교환하는 사람 correspondent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correspondent가 바로 통신원, 특파원이 되거든요. 원래는 서로 통신을 교환하는 통신원을 correspondent라고 씁니다. 그래서 편지 교환하다. 2번은 무슨 뜻이 됩니까? 2번은 첫 번째는 편지를 교환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상응하다 뜻이 있습니다. 뭐뭐과 일치하다. 상응하다 할 때 보통은 correspond를 씁니다. 원래는 두 개가 구분되거든요. 편지 교환할 때 correspond with를 쓰고요.
뭐뭐가 일치하다 땐 correspond to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구분 잘 안 하고 그냥 correspond with로 통일을 시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요. compare도 그래요. 말씀하시다시피 compare는 어떻습니까? with를 쓰면 비교하다, compare to는 비유하다. 근데 미국 사람들 with는 잘 안 쓰고 compare 보통 to를 많이 써요. 그들이 선호하는 어떻습니까? 전치사들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땐 진짜 with를 쓰고 이때 to를 쓴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이때 correspond, 원래 정상적으로 correspond to가 맞죠. 일치하다 할 때. 근데 correspond with를 쓰는 것도 뭐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요. 뭐하다? 일치하다. 그래서 무기 위에 남겨진 뭐가 지문이 일치한다는 거죠. suspects. 뭐가 일치합니까? 그렇죠? 자, 이런 혐의자, 용의자의 지문과 일치한다. 이때 suspects에서 뭘 썼습니까? first witness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뭡니까? fingerprints죠. 지문. 그 사람의 것. 이 혐의자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거죠. 왜? 비교할 때 같은 걸 비교해야 되거든요. 자, 무기에 남겨진 지문과 비교할 것은 혐의자랑 지명한 게 아니라 혐의자, 용의자의 지문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뒤에 S 쓰는 것도 조심하라고요. 이거 우리는 뭐랍니까? 비교급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등가 비교요. 그죠? 같은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비교급의 등가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걸 비교해야죠.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훨씬 따뜻해졌죠. 이렇게 써야지.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따뜻하다. 틀렸거든요. 오늘 날씨는 어제 날씨보다 따뜻하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죠? 예. 뭐 서울의 인구는 제주도보다 많다. 틀렸죠? 서울의 인구는 제주도의 인구보다 많다. 이런 걸 우리 뭡니까? 비교급의 등가 균형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같은 걸 비교한다. 그래서 이처럼 이것도 서로 일치한다. 같은 걸 비교. 비교급에서의 비교를 할지 비교급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했더니 어떤 비교가 나왔을 때 항상 어떻습니까? 같은 걸 비교하는 거 놓치지 마시라고. 이걸 비교급의 등가 균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걸 균형시켜서 어떻습니까? 일치시키는 거. 이런 걸 조심하시라고요. 459번 맞고요. 360번 갑니다. It took us all by, 원래는 take by surprise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예요. 기습 공격하다. take someone by surprise가 어때? 군대에서 기습 공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람으로써 누구를 덮치는 거. 그래서 기습 공격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덮쳤다. 깜짝 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깜짝 놀라게 하는 뜻이죠. 사람한테 쓰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놀라게 하다. 군대에서는 어디를 기습 공격하다 할 때 뭐였습니까? take by surpris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습 공격 당해서 할 때는 뭐였습니까? pp를 써가지고 taken 내가 어떻습니까? 기습 공격을 당해서 이런 말 쓸 때 taken by surprise. 인간의 감정이니까 이렇게 쓰죠. 자, 뭐해서 기습 공격 당해서 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말 쓸 때 I was totally confused. 이런 말 쓸 때 뭐뭐 해서란 말 쓸 때 pp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됩니까? take us all by surprise. 그것은 우리를 기습 공격을 했다. 즉, 그것은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죠. 뭐 했을 때 when이죠? 상황을 나타내고요. The noted psychom. noted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뜻이죠. distinguished, noted, 유명한 뜻이 noted입니다. 맞습니까? note, 주목할 만한 것이니까 유명한 사람을 보통 뭘 씁니까? noted란 말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봤듯이 distinguish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다 할 때 distinguish 나왔죠. 여기다 뭘 쓰게 되면 그 사람은 구분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에 비해서 딱 구분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유명한 사람이 distinguished입니다. 잡으시면 그래서 이 유명한 psychologist 누굽니까? 심리학자죠. psychologist 하면은 심리학자입니다. psychology가 psycho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심리고요. psychology 심리학, psychologist는 심리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be accused of 뭐뭐로 고소당했다. 뭐뭐로 고발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accuse는 무슨 뜻입니까? 고소하다 뜻이 accuse죠. accuse 쓰면은 여러분들 고소하다, 고발하다 때 뭘 씁니까? accuse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뭐뭐를 고소하다 할 때 뒤에 뭘 씁니까? A를 B에 대해서 고발할 때 accuse A of B를 쓰는 거죠. 고발하다 할 때요. 그래서 인수동태가 되어서 자,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고발당했을 때 뭐로 고발당합니까? kidnapping, 아이를 lapping, 뭐 하는 거? 유괴했다라고. 이런 고발을 당했을 때 그것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accuse는 뒤에다 반드시 뭘 씁니까? of를 씁니다. 뭐뭐에 대해서 이걸 인지 여부라고 합니다. 알리다 할 때 inform A of B나 inform, 누구한테 뭐뭘 알리다 할 때 inform 있지 않습니까? inform A of B를 할지 생각나게 하다 remind A of B를 할지 이런 걸 인지 여부라고 그래요. 누구 머릿속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인지 여부를 좀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는 반드시 뒤에다 뭘 쓴다는 겁니까? of를 쓴다는 거죠. 생각나게 하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remind요. 그렇죠? 생각나게 하다 할 때 반드시 remind A of B를 씁니다.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가 inform, 알려주다 할 때도 뭘 씁니까? inform을 쓰고요. 지금처럼 고소하다 할 때 어떻습니까? accuse, 전부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확신을 주다 할 때 뭘 씁니까? convince A of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어떻습니까? 경고해서 알려주는 거 one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5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일 3가지, 한 나쁜 일 2가지. 생각나게 하다 remind A of something. inform A of something. 알려주다. accuse A of something. A를 B에 대해서 고발하다. convince A of something. A에게 B에 대해서 확신을 주다. one 어떻습니까? A를 B에 대해서 경고하다. 이런 말 쓸 때 이때 of는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of 아닙니까? 반드시 앞에 뭐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뒤에는 어떤 사실들이 등장하는 이걸 우리 인지의 o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제대로 해놓으셔야죠. 이걸 우리 뭡니까? 인지의 of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인지의 of들입니다. 체크하시고요. 361문입니다. The jury's guilty verdict. 그 배심원의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죄가 있다. 유죄를 guilty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꾸자꾸 길에서 눈치를 보고 튑니다. 그래서 guilty는 유죄가 되고요. 그 배심원의 유죄 판결이 verdict는 뭐가 됩니까? 판결이죠. 어떤 평이 판결을 verdict로 합니다. 됐죠? verdict는 판결. 좀 어렵습니까? dict는 말하다 뜻이에요. diction. 그렇죠? 뭐는 어떤 very에서 어떤 진실을 말하는 거 veritas 하셨습니까? 그렇죠? veritas lux mea 하면은 라틴어에서 진리는 나의 배 이런 말 쓰는데 very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very란 말은 진리란 뜻입니다. 그렇죠? 진실을 말하는 거 판결이죠.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말하는 거 있었으면 배심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걸 verdict를 합니다. 이 배심원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유죄 판결이 죄가 있다는 판결은 give rise to 뭐 있다 몸을 일으켰다 뜻이죠. cause입니다. 일으키다. 엄청난 어떻습니까? 그렇죠? 널리 퍼진 어떻습니까? 그렇죠? 논쟁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면 debate 논쟁이니까 그렇죠? 디베이트죠. 일으키다. 조심하세요. 여기서 조심하게 나옵니다. give rise가 무엇을 초래하다 뜻이지 않습니까? 뭐뭐를 초래하다. 어떤 걸 야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요.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초래하다 할 때 쓰는 단어들이 정말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정리를 정확히 해놓으시라고. 제일 먼저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게 cause가 있죠. 지금 봤던 cause. 초래하다. 근데 얘보다 많이 쓰는 것들이 뭡니까? 얘 bring about이 있어요. 어떤 걸 가져오다. 내 주변으로 할 때 bring about이요. 얘 뭐뭐를 초래하다죠. 또는요. lead to가 있어요. 이 3인방은 100% 시험 나오는 것들입니다. 뭐뭐를 초래하다 할 때. 초래하다 뜻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리 이제 마무리하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cause나 bring about, lead는 보신 적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give rise to나 뭐뭐를 일으키다. rise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give birth to요. 탄생. to 이하를 어떻습니까? 탄생하게 만들었으니까 뭐뭐를 일으키다 할 때 뭘 씁니까? 이런 것들 뭐뭐를 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혹은 result in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할 때 result in까지. 요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뭐를 불러일으키다 할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100% 맞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정리하시라고. 초래하다 할 때 cause나 bring about, lead to, give rise to, give birth to, result in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 어떤 것을 초래하다 뜻인 것들을 전부 정리 다 했습니다. 요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렇죠? 중요한 것들이 좀 나왔어요. 오늘은. 지금 분류할 것들 첫 번째 아까 인지 여부를 봤었고 이번 주 초래하다 어떻습니까? 해드렸습니다. 초래하다 cause jury's guilty verdict. 널리 퍼진 어떻습니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할 때 give rise나 give birth to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61에서 the man please. 그렇죠? 뭐하다? 간청하다. 플리퍼는 어떻습니까? 간청하다 할 때 씁니까? please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mercy. 뭘 간청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비를 어떻습니까? 그렇죠? 간청을 했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니까 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he was sentenced, be sentenced to 많이 나오죠. 어떤 판결을 받다. sentence는 문장이지만 어떤 판결하다 할 때 sentence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써서 그는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20년이라는 in prison,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for his 뭐에 대해서 그의 범죄에 대해서 징역 20년의 선고를 받았다 할 때 이렇게 쓰죠. mercy란 말 단어가 자비란 뜻이고요. 그죠? mercy killing 하면 안락사를 또 어떻습니까? 안락사를 mercy killing 합니다. 자비로운 살인. 그래서 안락사를 보통 mercy killing 하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는 자비를 간청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뭐이든 그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선고를 받다 할 때 be sentenced to 있죠? 잘 나오죠? sentence는 선고하다. 선고를 받다 할 때 be sentenced to를 씁니다. 그렇죠? 462번 맞고요. 463번 갑니다. 363번입니다. 그죠? The officer on duty. 여기서 정확히 말해서는 officer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경관이겠죠. police officer. 그렇죠? 경찰관.
오피서는 어떻습니까? 장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경찰관이겠습니다. on duty. 문맥에 통해서 보시면 on 근무 중인 할 때 on duty 씁니다. 반대말은 뭐가 됩니까? off duty가 반대말이죠. 예, 비번이라 할 때 뭘 씁니까? 나 근무가 안 하고 있어. 오늘 비번이 할 때 off duty 그런 뜻이고요. on duty 근무 중이죠. 근무 중인 경찰관은 뭐 알아차렸다. perceive입니까? 그렇죠? 지각동사 알아차리다 아닙니까? 나이 드신 어떻습니까? 뭐를?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ing죠. 예. 뭘 인식했습니까? 나이든 어떻습니까? 남사람이 coming up,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elderly man이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것을 coming up, come up to. 다가오다 할 때 뭘 씁니까? 우리가 come up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come up to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책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come up to를 쓰면 느낌이 이렇게 누가 다가오는 것을 할 때 come up to 쓰면 다가오는 come up to고요. 어떤 수준까지 어떤 당도하다 할 때 뭘 씁니까? come up to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 성적이 그렇죠? come up to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my expectation. 나의 기대에 어떻습니까? come up to 당도하지 못했다 이런 말 쓸 때 이럴 때 씁니까? doesn't come up to 쓰듯이 come up to는 어떤 기대에 미치다 할 때 come up to 쓰거든요. 뒤에서 어떻습니까? 다가오다 come up to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경찰관, 근무 중인 경찰관을 알아차렸다. 나이 든 사람이 다가오는 behind. 그 사람 뒤에서 다가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지각 사역동사는 우리가 한번 보신 적이 있지만 학력평가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지각동 사역동사는 어떻습니까?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는 거? 동사, 원형.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고 수동일 때는 PP죠. 이게 차이점이 일반 동사일 때는 to를 쓰지만 지각 사역동사 동사 원형이나 PP를 쓴다는 거.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심할 거라면 이 동사 원형과 ing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같은 능동입니다. 명사 뒤에 어떻습니까? ing도 능동 아닙니까? 우리가 워낙 지각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ing에 대해서 잊어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ing도 똑같이 동사 원형과 똑같이 능동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조금 더 어떻습니까? 생생하고 이건 일반적인 진술이고요. 누가 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coming up 어떻습니까? 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어떻습니까? 알아차렸다는 조금 더 생생하고 어떻습니까? 현장감 있는 표현을 쓸 때 뭘 씁니까? ing를 쓰는 거죠.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464번 갑니다. He catch sight of지 않습니까? 한 단어로 쓰면은 뭐가 됩니까? catch sight of는 어떻습니까? 잡았다 그런 뜻이니까 뭘 잡았습니까? 보는 것을 잡았다니까 한 단어로 쓰면 see 아닙니까? 과거니까 so죠.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lose sight of 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는 것을 놓쳤다가 되니까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lose sight of는 이거는 보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not see죠.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목격했다 그런 뜻 아니면 보다 뜻이니까 a thief, 도둑이 뭐 하는 거? 시도하는 것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시면 보았다 뭐를 도둑이 시도하는 것을 지각동사 목적어 ing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물론 attempt 가능하고 마찬가지 여기도 어떻습니까? come up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는 목격했다. 도둑이 어떻습니까? 시도하는 것을 attempt 시도 아닙니까? 뭐 하려고? break in 깨고 들어오는 것, 무단 침입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enter by force란 말이야. 무단 침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집으로 이렇게 깨고 들어오는 것, 무단 침입하는 것을 그는 목격했다. 도둑이. 됐죠? 오케이. 465번 갑니다. 그죠? The day before yesterday. 어제보다 더 전날이니까 그저께죠? The day before yesterday는 그죠? 그저께. 그는 목격했습니다. 마찬가지 또 나왔네. witness란 말이야. 뭘 목격했습니까? weird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아주 어떻습니까? very, very strange. 이상한 걸 뭘 씁니까? weird로 씁니다. 사람한테 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정말 이상해. 그 사람 생각이 왜 저러지? 이상해. 구려. 이럴 때 뭘 씁니까? weird 씁니다. 그는 목격했다는 거죠. 아주 이상한 어떻습니까? 사고를 목격했어. incident는 사고 아닙니까? accident, incident, 사고. in the wilderness 하면 어떻습니까? 야생의 지역, 야생 지역, 들판을 wilderness입니다. 그렇죠? field죠. 허허 벌판, 들판 같은 것을 wilderness라고 합니다. 야생 지역이니까요. 황무지 이런 걸 wilderness라고 합니다. 그저께 그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들판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witness는 목격하다. witness 주의할 게 어떻습니까? 목격하다 뜻도 있고 여러분들 예전 영화도 있었지만 witness라는 해리스 포드 영화 있었지만 얘는 뭐가 됩니까? 동사로 목격하다 되고요. 명사로 쓰면 뭐가 됩니까? 목격자라는 뜻도 됩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뭘 씁니까? witness라고 씁니다. 알겠죠? 잡으시고요. 466번 갑니다. I became aware of. aware는 알다 뜻이죠. be aware of 뭐 합니까? 알다. 외웠으니까 알겠죠? be aware. 알다 뜻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someone,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알게 됐다. staring at me. 나를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노려보고 있는 사람. stare at은 어떻습니까? 노려보는 거죠. look at보다 조금 더 심하게 노려보는 걸 stare at입니다. 나를 노려보고 있는 사람. 뭐로부터? across the aisle. 그렇죠? aisle은 통로고요. 복도 통로를 뭘 씁니까? aisle 씁니까? 여기서 맞은편 쪽에서 통로에 어떻습니까? 맞은편 쪽으로부터 나를 노려보고 있는 사람을 나는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I는 어떻습니까? 통로니까 통로 맞은편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사람을 나는 어떻습니까? 알아차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난 turn around. 낌새를 넣쳤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turn around은 무슨 뜻입니까? 돌아보았다. turn around. 차가 유턴하는 것. 영어에서는 유턴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 씁니까? turn around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턴은 우리말이고요. 이게 유턴인가? 어쨌든 우리말이고요. 영어에서는 유턴이 없습니다. 그렇죠? turn around 시그널이죠. 유턴 표시는 turn around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돌아보았다. 그러나 there was no one, 아무도 없었다. inside, 보이는 사람이. 시야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었다. insight는 보이는 거. out of sight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out of sight는 사라진 거 할 때 out of sight 쓰고요. insight는 보이는 것이 insight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뭔가 누가 노려보는 걸 느껴서 알아서 그래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듣죠? 느낌. 467번 갑니다. 467번입니다. 그녀는 뭐 했다? scream,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scream, 영화도 있었죠. scream이라는 영화. 소리 지르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렇죠? with horror, 공포에 질려서 with horror.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쳤다. 뭐 했을 때? as, 뭐뭐 했을 때, when이죠.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렇죠?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뭐 했을 때? someone, 누군가가 take hold of 있었습니까? 잡다 그런 뜻이죠. 한 단어로 catch, 과거니까 caught죠. 잡았을 때. 딱 잡는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grab. 딱 움켜쥐었을 때.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딱 잡았을 때. 그녀는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질렀다. with horror. 됐죠? horrible.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scream. 어려운 거 없고요. 다음, 38번 갑니다. informed of her safety. 그녀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알고서 그녀는 쉬었다. 숨을 쉬었다. breathe죠? sigh. 어떤 한숨입니까? 그렇죠? 지금 나와 있듯이 relief.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좀 조심할게요. 영어에서 딱 조심할 게 두 가지인데요. 사람이 주어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주어일 때 습관적으로 BPP라는 수동태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습관적으로 수동태인데 문제는 뜻이 능동이라는 거죠. 뜻은 능동인데 습관적으로 수동을 쓰는 게 두 가지입니다. 1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감정이고요. 조심을 하세요. 인간의 감정이고 수능이 10년 이상을 치러오면서 지금 6차에 7차로 바뀌었지만 수능이 10년 이상을 치러오면서 문제가 세련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웬만하게 시험 나올 것들은 다 나왔고요. 시험이 쉬워진다는 것, 내지는 시험이 쉽게 나온다는 것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문제가 세련화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쉽다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거나 내지는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서 좀 더 있어 보이는 문제를 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좀 더 세련화되고 정교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건 풀 수 있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동태가 나올 때도 기존의 수동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정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뭘 쓰게 돼 있습니까? 사람이 주로 나오면 수동태를 쓰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기쁘게 하다 할 때 please는요. 누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고요. 실망시키다 disappoint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소식이 우리를 실망시켰다.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나오면 나는 기뻤다 할 때는 수동태도 있으면 I am pleased나 그냥 습관적으로 I am disappointed. 나 피곤해. I am tired. 나 놀랬어 할 때 I am surprised. 자연스럽게 뭘 씁니까? 수동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두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저거거든요. 두 번째가 아까 했었던 인지의 동사들이요. 알려주다 동사 기억하십니까? 5가지요. 생각나게 하다 remind. 앞에 여러분 돌아가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있었습니까? 생각나게 하다 remind. 두 번째 inform. 알려주다 inform이요. 확신시키다 convince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고소하다 accuse 있었고 뭐하다? 경고하다 warn. 이렇게 제가 5개 5인방을 봤어요. 이런 동사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죠. 누구한테 알려주다 뜻이니까 나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을 때 inform은 알려주다 뜻이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of 이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때 뭘 씁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줬겠죠.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다 할 때 뭘 씁니까? be informed of를 쓰는 거고요. 나는 누구와 생각이 나. 이런 말씀. 나는 누가 생각이 나. 오늘 remind는 생각나게 한다는 뜻이니까 이럴 때 뭐 씁니까? I am reminded of죠. 이렇게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of 이하의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을 때 I am convinced of요. 나는 of 이하의 사실에 대해서 고소당했다 할 때 I am accused of요. 경고받았다 I am warned of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지동사일 때도 나는 뭐뭐를 알았다. 나는 생각이 나는구나 이제.
나는 어떻습니까? VI 사실을 어떻습니까? 그렇죠? 확신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쓸 때 뭘 쓴다는 겁니까? 수동을 쓴다는 거.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자, 그녀의 안전을 내가 알고서 했을 때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빙이 생략되어 있는 이런 문장 구조를 취합니다. 수동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녀의 안전을 알고서, 인포밍 쓰면 안 돼요. 인포밍 알려주다 이 뜻이니까. 그녀의 안전에 대해서 알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알고서 그는 숨을 쉬었다. 어떤 숨입니까? 한숨. 릴리프는 안도의 한숨을 쉬어 사람을 구해주는 거. 릴리프니까. 그렇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교하게 좀 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됐죠? 다음입니다. 469가입니다. The bullet. 총알이죠. 총알을 bullet이라고 합니다. 고속철도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고속철도가 영어로 뭐죠? KTX입니까? 자, 고속철도는, 예,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고속철도는 bullet train 겁니다. 총알 어떻습니까? 기차. 그래서 bullet train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bullet. 예, 상관없습니다. 예. 좀, 소리 들어가도 재밌었습니까? 어쨌든, bullet은 뭐가 됩니까? 총알. 총알 택시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총알 기차를 뭐라 합니까? 그렇죠? bullet train 쓰면 고속철도라고 합니다. 총알차는 빨리 간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익스프레스나 이런 것은 익스프레스란 말을 그죠? 하셨는데 카메라맨 아저씨가 익스프레스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로컬 익스프레인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예, 잘 지적했어요. 로컬은 어떻습니까? 그죠? 정거장마다 가는 게 로컬이고요. 익스프레스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중간에 쉬지 않고 가는 게 익스프레스고요. bullet은 어떻습니까? 총알차는 빨리 가는 게 bullet train입니다. 그래서 the bullet 그 총알에 어떻습니까? 페너츠 관통했다, 뚫었다 뜻이죠. 중간에 피나잖아요. 피네. 그렇죠? 피나게 뚫어버리는 게 penetrate입니다. 그래서 총알이 뚫었다는 거죠.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combine는 공부했죠? 뭐뭐 하면서 뜻입니다. combine 무슨 뜻? 뭐뭐 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면서. 남겨놓으면서 leave는 뜻두개 떠나다 남겨두다. 그를 남겨두면서. 어떤 상태로 남깁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 위독한 상태, critical condition을 남겨두면서 그렇게 총알이 관통했다는 거죠.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를 위독한 상태로 남겨도. critical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판에 당연히 criticize 있으니까 1번 비판의 뜻이 있고 뭐뭐를 비판하다 할 때 비판의 뜻이 critical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이처럼 어떻습니까? 아주 위급한 위기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쓸 때 critical 쓰기도 하고 세 번째는 중대한 뜻이 있어요. critical point 하면은 아주 중대한 순간이 맞다 할 때 중대한 할 때 critical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뜻 기본적으로. 물론 criticize를 알고 계시니까 criticize는 비판하다. 우리 앞에서 본 적이 있죠?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형용사는 비판의 뜻이 있고 혹은 위기의 뜻이 있어요. critical condition, 위기의 상태. 세 번째 critical point, 중대한 지점. critical decision, 아주 중대한 결정. 이런 말 쓰죠. 470번 마지막입니다. at present, 현재, 지금은요. 현재로서는 할 때 at present. 지금으로서는 할 때 at present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를 표현할 때 당연히 at이죠? at present.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It's still uncertain. 확실치 않습니다. whether, 뭐인지 아닌지. 하나는 뒤에 뭐가 나옵니까? o가 나오지 않습니까? o가 없으면 뭐가 생략된 거고, o와 not이 생략된 거고, o 있을 때는 a 또는 b란 뜻이고, o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or not 생략된 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참 불확실합니다. 뭐인지 이렇던 그것이 행해진 것인지, deliberately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으로, 고의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연히 사고로 어떻습니까? 행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deliberate는 고의 아닙니까? 고의로 할 때 deliberately, by accident, by chance는 어떻습니까? 우연히 행해진 것인지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470번까지요.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복습들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단어들을 많이 봤었고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외울 수 있게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단어장 따로 우리 책과 좀 다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독서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써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단어 외우를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쓰는 방법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자기 입으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것.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반복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습니까? 한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한 4번,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 이틀만 보시면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외우는 어떻습니까? 왕도는요. 어떤 식으로든 연상을 해보시고 이 단어와의 추억을 맺어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보신다는 것이 가장 어떤 단어를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